안녕하세요. 예, 구멍가게 코딩단의 쿠키입니다. 네, 저는 이제 구멍가게 코딩단에서 지금 카페 관리자를 맡고 있고 운영자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코드로 배우는 스프링에 대한 빌도 담당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된 게 저희가 스프링 쪽을 위주로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제 카페에 가도 서블릿과 관련된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서블릿을 왜 어려워하나? 서블릿이라는 게 웹 프로그래밍을 어디에서부터 막혔을까? 라고 이제 고민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 웹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주 짧게라도 그냥 뭐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냐면 웹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라도 좀 누군가 설명을 해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아주 짧은 강의들을 좀 여러 개 만들어 볼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오늘은 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냐면요. 웹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거냐.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책이나 이런 데 굉장히 자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말고요. 좀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헬로 월드라도 한번 웹으로 진짜 브라우저로 동작하게끔 한번 내가 몇 줄의 코드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방법 이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소켓이랑 입출력을 이용해서 브라우저에 메시지를 보내볼 거고 이제 HTTP 프로토콜이 왜 필요했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하도 오랜만에 이제 이런 동영상 강의라는 걸 한번 진행을 하게 돼서 사실은 되게 어색하고요. 네, 사실 이거 전에 몇 번 녹화도 한번 했었고요. 근데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자, 일단은 제일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너무나 흔하게 쓰고 있는 거죠. 브라우저라는 거. 예, 근데 브라우저는 사실은 하나의 완벽하게 단독으로 실행 가능한 이제 애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근데 이제 브라우저가 워낙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워낙 그 OS를 깔면 거의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다 보니까 브라우저라는 거에 대해서 특히 고민해보고 사용하신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러분 지금 20대, 30대 세대 같은 경우는 거의 웹을 이제 처음에 시작한 게 웹부터 시작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웹을 많이 이용을 해보셨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웹 이전의 세상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들을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응답하라 1994라든가 뭐 이런 옛날 그 것들 보면 막 그 천리안 뭐 하이텔 뭐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거쳐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브라우저라는 게 굉장히 당연하게 될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브라우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의 완벽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브라우저가 도대체 뭘 하는 프로그램이냐겠죠. 네, 브라우저는 지금 이제 제가 그림으로 그 해놓은 것처럼 브라우저는 사실은 여러 개 내부적으로 엔진이라는 애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브라우저의 엔진은 총 세 가지로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하거든요. 이제 브라우저 엔진이라고 이제 나오는 거 이제 흔히 돔이라고 이제 흔히들 표현하는 이 돔 엔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CSS를 처리해주는 렌더링 엔진이라는 애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 해석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흔히 뭐라고 하기도 하냐면 자바스크립트 엔진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브라우저들마다 뭐 예를 들어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차크라 엔진이라는 걸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롬 같은 경우는 V8이라고 했던 이제 엔진을 썼었죠. 네, 그거처럼 이 브라우저들마다 전부 다 이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엔진들이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능의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엔진은 엄격하게 체크를 하기도 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통신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모든 브라우저가 뭘 하는 프로그램이냐면 소켓 통신이라는 걸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면 별로 쓸모가 없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게 결국 우리는 소켓이라는 건데 소켓을 이용해서 브라우저는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프로그램이에요, 결과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
소켓이라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아마 어릴 때 이런 거 가지고 놀아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종이컵 전화기라고 하죠, 이거. 그죠? 요게 이제 소켓이에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이에서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런 거를 소켓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브라우저의 내부에 이게 있어요. 브라우저의 내부에서 소켓을 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브라우저가 먼저 데이터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고, 서버에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라는 이제 분기라고 하죠. 이제 흔히들. 이제 분기를 좀 하게 되고, 거기에 맞는 대답이라고 하는데, 응답이라고 합니다. 리스판스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브라우저에 다시 보내줍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일반 프로그램이랑, 일반 네트워크 프로그램이랑 브라우저랑 결국 차이가 없게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브라우저는 자기가 쓰는 포맷이 있어요.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포맷. 우리가 이제 그 포맷을 이제 다른 말로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사실 네트워크 통신에서는 저희가 이제 패킷이라고 하죠. 이 패킷이라는 데이터를 보내는데요. 한 바이트가 약 40패킷 정도 됩니다. 이제 패킷 데이터를 막 보내요. 해커들이 이제 쓸 때 이제 와이어샤크라든가 이제 뭐 그 네트워크 관리하는 패킷 단위 이렇게 핸들링하는 거 보면 이제 거기에 어떤 데이터 주고받는지 막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저희한테 막 들어오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면 저쪽에서 읽을 수도 없고 또 이쪽에서 받았을 때 그거를 해석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서로 약속을 잡아놓는데 그 약속을 이제 저희는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HTTP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죠. 예, 요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저희한테 이제 등장인물이 나와요. 이 프로그램을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애들이 일단은 서버 소켓이라는 애가 있어요. 서버 소켓은 사실 자바 네트워크에서 배우는 거지만 말 그대로 서버 쪽에만 존재하는 소켓입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더 진행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켓입니다. 소켓은 이제 브라우저도 소켓을 가지고 있고 서버에서도 이 소켓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연결 통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인데 이거는 제가 뭐 길게는 설명 안 드릴 것 같고요. 아주 짧게만 생각하시면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거든요. 인 하면 무조건 읽을 때 쓰는 거고 아웃 하면 무조건 쓸 때 이제 보낼 때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단어를 처음 보시는 단어는 절대 아니에요. 아마 자바를 해보셨던 분들은 전부 다 이제 기억하시는 단어가 뭐냐면 시스템.in이라는 단어죠. 이거 이제 뭐 할 때 쓰셨죠? 스캐너 하실 때 쓰셨을 거예요, 아마. 그죠? 이거는 이제 시스템에서 읽어드릴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는 더 많이 쓰셨죠, 이건. system.out.println. 요거는 이제 시스템으로 이제 출력을 할 때 쓰는 거잖아요.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 바깥쪽으로. 그쵸? 자, 그래서 in이라는 단어와 out이라는 단어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씩 이제 조금씩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제가 이제 일단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증명을 하는 게 뭐냐면 야, 브라우저라는 게 결국엔 소켓 통신하는 프로그램이래. 자, 그럼 이제 제가 소켓 통신하는 프로그램을 짰을 때 브라우저로 연결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이거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 본격적으로 그냥 예제를 하나 만들어가면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이클립스를 한번 깔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로 이제 서버 EX1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좀 짜려고 합니다. 아유, 메인 메서드도 오랜만에 만드네요. 근데 지금부터 제가 만든 코드는 정말 좋은 코드가 아니에요. 전부 다 나쁜 코드예요. 왜 나쁜 코드냐고요? 요거는 일단 예외 처리를 안 할 거거든요, 제가. 최대한 코드를 짧게 짜기 위해서 예외 처리를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입출력 프로그래밍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를 다 쓰고 나서 닫아야 돼요. 클로즈라는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코드가 지금 없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배드 코드예요. 네, 아주 그냥 간단한 예제를 위한 겁니다. 자, 우선 서버 소켓이라는 거를 생성을 할 거예요. 서버 소켓은 흔히들 이제 뭐라고 하냐면 리스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이 서버 소켓은 뭐냐면 가게에 해당하는 거예요. 가게를
일단 저희가 어떤 가게를 방문하려면 그 가게가 일단 먼저 문을 열어야만 하잖아요. 그쵸? 자,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서버 소켓입니다. 그러니까 서버 소켓은 일단 가게 문 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포트를 가지고 문을 열어요. 근데 이제 1000번 이하의 포트 같은 경우는 예약 포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건드리는 게 좋죠.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그 나중에 그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 하실 때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는 1521번 포트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MySQL의 경우는 3306번 포트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리스너예요. 그러니까 가게 문 열어놓고 이제 뭐예요? 손님 오기 기다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 역할을 하는 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딱 이제 준비가 이렇게 돼서 가게를 열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손님을 기다리게 되겠죠? 손님을 기다리니까 이제 저는 ready라고 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손님 연결이 이제 누군가 외부에서 손님이 들어와요. 그럼 이제 이 손님을 받아들이거든요. 그거를 accept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러 번 좀 받으려고 그냥 간단하게 포르프를 이용을 해서, 네, 한 10번 정도 해볼까요? 한 10번 정도 해가지고 연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손님이 들어오게 되면요, 자동으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소켓이라는 애가 하나 만들어져요. 물론 이거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기초적인 얘기잖아요.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 거는 간단하게 이제 이런 세계예요, 그냥 이런 방식이에요 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좀 더 이제 깊이 공부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아마 자바 책을 조금 더 찾아서 보셔야 되겠죠. 네, 일단은 목표는 뭐냐면 웹이라는 게 이런 거야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만들어 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한테 이거는 이제 지금 서버 쪽 프로그램이잖아요. 저희한테 필요한 게 뭐죠? 클라이언트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클라이언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브라우저 자체가 사실은 클라이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저희는 브라우저로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제가 이렇게 딱 실행을 해줄 거예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주고, 저는 뭘 띄울 생각이냐면 브라우저를 하나 띄울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브라우저가 브라우저를 볼 때 이왕이면 좀 자세히 보고 싶으니까 개발자 도구죠. F12번 눌러가지고 개발자 도구를 볼 건데, 개발자 도구에도 보면 네트워크라는 탭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탭을 보면 이제 여기서 제가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저는 로컬호스트 8888번을 한번 호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브라우저상의 변화를 볼게요. 브라우저상의 변화를 보면 얘가 지금 뭔가 계속 돌고 있죠. 돌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서버 쪽을 보면 제가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죠? 서버를 켜놓고 아무것도 안 했지만 지금 연결이 2번 들어오는 게 보이죠? 근데 이게 왜 연결이 2번 들어오냐고요? 이거는 브라우저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뭐라고 하죠? 이 아이콘 있잖아요. 요런 거 가져온이라고 한번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받는이라고 또 한번 보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브라우저들 같은 경우는 한번 연결을 해서 받았는데 뭐 데이터 연결이 좀 올바르게 안 나와요. 그러면 데이터 연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얘가 메모리상에다 캐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좀 막 다른 형태로, 지금 보시면 한 번밖에 호출이 안 됐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막 호출을 해볼 거예요. 파비콘, 맞다, 기억났다. 파비콘이죠, 이거. 네, 그래서 막 이렇게 연결이 지금 되는 게 보이시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를 해봅시다. 저희가 일단 여기까지만 놓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제가 한 일이 뭐죠? 제가 한 일은 뭐냐면 서버 소켓이라는 애를 만들어서 띄운 거예요. 그리고 이 만든 애를 갖다가, 그쵸? 이 만든 애를 이용을 해서 저는 소켓이라는 애를 연결을 한번 해본 거죠.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한 일은. 그렇죠? 그리고 브라우저로 연결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뭐가 이루어졌냐면 소켓 연결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이 사실에서 증명할 수 있는 거는 브라우저는 간단히 말하자면 뭐 하는 도구다? 네, 소켓을 연결해주는 도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뭘 궁금해 하실 거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래도 헬로 월드는 띄워봐야 되잖아요. 첫날인데. 그쵸? 자, 그럼 이제 헬로 월드를 띄워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브라우저에서
예, 브라우저에서 이제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서버에서 고민하다가 메시지를 보내줘야 됩니다. 자, 이제 보내주려면 뭔가 보내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요. 그죠? 그게 이제 아웃풋 스트림이에요. 아웃풋 스트림이나 아니면 라이터 계열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지금 여기 보면 제가 4라인의 코드를 써놨어요. 그죠? 이 4라인의 코드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게 HTTP 메시지거든요. 예, 일단은 뭐 결과를 보면서 천천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이제 지금부터 뭐 하려고 하냐면 이 코드를 조금 고칠 거예요. 이 코드를 조금 고쳐가지고 헬로 월드가 뜰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려면 저희는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애가 필요해요. 아웃풋 스트림은 데이터를 보내는 장치거든요. 자, 아웃풋 스트림, 아웃이라고 할 거고요. 아웃풋 스트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걱정하실 거 없어요. 이 소켓셋은 딱 2가지 메소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get input stream과 get output stream이요. 그러니까 소켓 자체에 뭐가 있냐면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이 아웃풋 스트림을 구할 수 있는 메소드가 아예 존재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저는 아웃풋 스트림 얻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요 4라인 있죠. 여기 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자고요. 저희가 일단 이 4라인을 제가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4라인을 복사를 했더니 화면에 에러가 떴어요. 이제 뭐가 에러가 떴냐면 str이라는 애가 에러가 떴네요. 이 변수가 없으니까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변수를 하나 만들 건데요. str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일단은 저희가 세종대왕님을 참 존경하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웹 프로그래밍 할 때는 세종대왕님이 참 원망스러울 때가 되게 많아요. 네, 왜냐하면 한글이 깨져요. 그래서 일단 영어로 만들 건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거 그죠? 이거 저기 그거잖아요. 그 헬로 월드 HTML 태그잖아요. H1 태그.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그죠? 자, 그리고 제가 지금 한 게 한 5줄, 6줄 정도 추가했는데 한 줄만 더 추가를 할게요. out.write 해가지고 아웃풋 스트림은 데이터를 이제 보내줄 때 이제 바이트의 배열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str.get bytes를 할 겁니다. 네. 네, 일단 요렇게만 하나 만들게요. 네. UTF-8은 지금 쓰지 말까요? 이건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잠깐만 뺄게요. 제가 네, 요거는 나중에 제가 뭐 아마 다음 강의 정도? 그 정도에 아마 하지 않을까요? 네, 일단 요렇게 빼겠습니다. 사실 넣으나 빼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이제 또 다시 서버를 한번 실행을 해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브라우저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하나, 둘, 셋 해서 들어가 보면 어떻죠? 네, 드디어 헬로 월드가 나오기 시작했죠. 자, 뭐 사실 되게 간단하죠. 한 6라인 정도의 코드, 6라인, 7라인 정도의 코드를 추가했을 뿐인데 헬로 월드가 떠요. 그죠? 자,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에 나왔던 여기요. 네, 여기에 나왔던 요 메시지랑 여기 있죠. 네, 여기에 나오는 메시지가 거의 일치합니다. 제가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까요? 어때요? HTTP 1.2 205K 똑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컨텐츠 랭스, 그 다음에 컨텐츠 타입 이런 것들이 나왔죠. 그쵸? HTTP 1.2 205K 나왔고 컨텐츠 랭스 나왔고 컨텐츠 타입 똑같이 나오죠. 그쵸? 자, 일단 아까와는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죠? 아까는 브라우저가 뭔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면 아까는 저희가 뭔가 만들어서 보내준 적이 없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뭔가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쉽게 말하자면 브라우저는 아까 계속 돌면서 서버에서 나한테 뭔가 보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서로 약속이거든요. 그 전화기, 종이컵 전화기도 그렇잖아요. 약속을 하잖아요. 이제 내가 말하는 동안 넌 듣고만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말이 끝나면 넌 저쪽에서 뭔가 얘기를 해주고, 이런 게 서로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약속이 끝날 때 이제 그래서 통신, 혹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뭐 라저라든가 오바라든가 뭐 이런 그 통신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끊는 말 뭐 이런 거 막 쓰잖아요. 근데
브라우저도 뭔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저희가 지난번 좀 아까 만들었던 프로그램에서는 그게 없었던 거고, 이번에는 저희가 만들어서 실제로 막 보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헬로 월드라고 딱 뜨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만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다른 데서도 다 됩니다, 이게. 다른 데서도 다 되는데, 물론 이 8888이라는 포트가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해야 되겠죠. 방화벽을 해제를 해주시면 다른 PC에서도 지금 이 PC에 들어와서 8888을 브라우저로 호출을 하시면 다 돼요. 자, 그럼 이제 브라우저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이렇게 받았겠죠? 그죠? 리스판스로. 리스판스는 제가 만들어준 문자열이죠, 지금. 그쵸?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받았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브라우저는 아까 엔진이 되게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네, 그 엔진들을 이용을 해서 제가 보낸 데이터는 뭐였냐면 요 데이터였단 말이에요. 야, 근데 H1 태그라는 애를 해석을 했겠죠. 이 H1이라는 태그가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는지 또 렌더링 엔진에서도 이제 고생을 좀 했을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죠. 이제 브라우저에서 최종적으로 출력을 해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답니다, 사실은. 웹의 가장 중요한 생각은 뭐냐면, 웹이라는 게 결국은 데이터를 주고받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뭐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되냐면, 일단은 소켓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구나. 그 다음에 브라우저가 연결을 보내면 받아서 이쪽에서 응답이라는 걸 보내주는구나. 요 정도만 일단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증명을 하나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근데 원래 이거를 시작한 계기가 그거잖아요. 서블릿 JSP 같은 게 잘 이해가 안 간다. 그거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저는 뭘 좀 뒤져보려면 헬로우 서블릿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쵸? 헬로우 서블릿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지? 코드를 한번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런 코드가 있네요. 뭐 익스텐즈 하죠. 서블릿. 그죠? 그리고 두 get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파라미터 리퀘스트 리스판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겠는데 저희랑 똑같은 코드가 하나 보여요. 뭐냐면 response.set content type이야. 저희도 아까 제가 만든 코드에도 이 text HTML이라는 애가 들어가 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코드를 그냥 out.write를 통해서 보냈는데, 얘를 보니까 out.print로 데이터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직접 소켓을 가지고 막 데이터를 다루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서블릿이라는 걸 이용을 하면, 조금 더 간단하게, 조금 더 상속 같은 거 이용해서 막 코드를 좀 줄여서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일단 저는 웹의 시작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좀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는 사실은 HTTP 프로토콜이 동작을 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요런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좀 여러분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저는 다음 시간에는 뭐 좀 해드리려고 하냐면, 일단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이 웹 들어가면 또 스레드라는 개념이 좀 필요해요. 예, 그래서 스레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하고, 또 이거랑 서블릿이랑 어떻게 또 관련이 있고, 이 얘기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게 참 이게 하도 오랜만에 저도 강의를 해보다 보니까 되게 어색해요. 진짜 미치게 부끄럽고요. 굉장히 어색한데, 그래도 한번 저희 카페에서 질문이 이제 나와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반응이 있으면 다음에 또 강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